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인간과 로봇의 일자리 경쟁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로봇의 발달이 인류에게 위협이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차두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로봇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산업이 점차 자동화되는 것, 이제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미래에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은 우리가 크게 하드웨어 로봇과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으로 이제 나누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육체와 두뇌를 대신하는 모든 시스템들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생산 현장에는 보도 나갔듯이 하드웨어 로봇들의 투입이 이제 적지 않게 되어가지고 물류나 용접, 조립 등 이미 로봇들이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발전에 따라서 아무래도 단순 사무직이나 행정 지원, 비서, 그다음에 일부 서비스 직종들도 점차 사람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인간이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점점 인간의 기능을 로봇이 대체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대 인구 데이터베이스인 IPOMS를 살펴보면 1850년에서 현재까지 미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직종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이제 감소하는 패턴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단순 반복적인 인간의 작업들을 로봇이 점점 더 대체하는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인간보다 로봇이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증권이라든가 외환 트레이딩 등 전문 분야,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등 운송 분야, 그다음에 인간이 굉장히 위험한 군인이나 경찰 등 직종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도 많은 관련 로봇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조업하고 사무직은 점점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방, 치안, 전문 분야까지 확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로봇 개발이겠죠. 예.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개발이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직접 개발하는 분들 직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육자라든가 의사, 간호사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업들하고, 그다음에 표준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창의성과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이너라든가 예술가, 요리사, 상담 치료사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직업들이 적지 않은 교육이 필요하고 현재도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군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로봇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직업군들의 수입 격차, 즉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로보틱스 디바이드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이 하기 힘든 직종이 있기는 하지만 네.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제조업 중심 산업 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봇의 발달이 국내 노동시장 변화에 미칠 영향 얼마나 크다고 보십니까? 예, 예측 수치니까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산업화의 특징을 보면 1960년대 이후에 아주 빠른 공업화를 통한 수출 주도 경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높은 생산성이고요. 산업화의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들보다 기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로봇화에 사실은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웬만한 공장, 대기업 공장들을 가보시면 이미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용접이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용접들은 거의 100% 이제 다 로봇들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로봇이 용접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품질 검사도 현재 로봇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올해 2월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더 시프트 이코노믹스 오브 글로벌 매니팩처링이라고 앞으로의 로봇과 산업 생산성과의 어떤 연관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10년의 2025년 첨단 산업 로봇을 활용한 노동비 절감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평균은 16%고요. 2위인 일본이 25%인데 무려 8% 차이가 나는 무시 못할 수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직업 통계를 보면 고용 인구 대비해서 기능직, 단순 노무, 기계 조작, 조립 종사자들이 아직은 이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제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생산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단순 방법 작업은 로봇화 굉장히 또 가속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들도 앞으로 그렇게 이제 좀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생각보다 이 단순 노동 분야에 로봇이 침투하는 경향이 빨라지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단순한 거 말고요. 아까 전문직 말씀하셨는데 이 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다 보니까 로봇이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전문가들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일자리가 더 뺏기는 거 아닙니까? 로봇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현재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로봇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한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단순 방법적인 업무를 하는 블루컬러 중심의 논의였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하드웨어 로봇의 얘기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의 얘기로 넘어가는 건데요. 예. 네네.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뭐 신문 기사를 쓰는 로봇들이 등장해서 이제 로봇 저널리즘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최적의 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한다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이들에 대한 전문직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보편화될지는 좀 더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의 수용성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하드웨어와 결합됐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굉장히 이제 커다란 일자리 파괴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개인 차량으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B2B 시장으로 넘어가서 모든 택배나 택시 차량으로 교체가 된다면 여파가 정말 얼마나 클지는 아마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로봇 저널리즘을 비롯해서 로봇이 차량에 들어오는 그 모습들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그런 현상들인데요. 이런 로봇의 발달로 줄어드는 일자리도 많겠지만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미래 로봇 발전과 더불어서 주목받을 직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을 뭐 조금 드렸는데요. 이제 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과학자, 기술자, 관련 엔지니어들의 이제 직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이런 기술들을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을 할지 판단하고 고민하는 비즈니스 모델 디자이너들이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로봇들이 사실은 사물 인터넷 등에 의해서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 자율주행차 해킹 사례에서 봤듯이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앞으로 진보하는 기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이 개인이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노력하면은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로봇도 인류 과학사 발전 가운데 이제 하나의 산물인데요.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한 일자리 위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이제 관심을 갖게 한 이제 논문이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702가지 직업이 컴퓨터 발전에 의해서 사라질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네. 논문 결과를 보면 47%의 일자리가 향후 1-20년 내에 컴퓨터의 대체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확률이 나오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기술 발전에 의한 일자리 위협은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이슈입니다. 단 최근에는 정보 흐름이 이제 너무 빨라서인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데요. 기술 발전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평생 여러 직업을 사실은 가져야 하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애보다 빠른 상황에서 저널이나 언론에서 발표되는 미래 유망 직업을 평생 또 유지할 수 없고요. 직업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개인의 적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서 발전시키고 직업과 연결시키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빠른 기술 발전에 뒤처지는 뭐 테크놀로지 혹은 뭐 디지털 루저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자신의 이제 확고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변화 능력,
평생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바쁘게 살아서인지 최근 OECD에서 발표한 성인 학습 의지 지표를 보면 23개국 가운데 꼴찌로 나타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정리를 좀 해보면 인간과 로봇이 현명하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발전에 따라서 사라지는 직종은 임금이 낮고 단순 반복적인 직종인 반면에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직종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이 필요한 직종들입니다. 결국 그 로봇을 활용, 그다음에 소유하는 여부에 따라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소득이나 삶의 질이 이제 결정되는 로보틱스 디바이스 현상이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영향은 개인의 양극화가 더더욱 심화돼서 결국 좀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도 학습 능력과 변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개인이 혼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고 기술과 시대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혁신, 그 다음에 직업 간 이동이 굉장히 유연한 사회, 고용 형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노동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로봇 발전에 따라서 양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육과 평생 학습 시스템을 좀 잘 갖춰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조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